ITQ 엑셀 2019년 2월 기출문제 B형 제1작업의 함수 계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제1작업에 표를 입력하시는 부분 이렇게 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함수 계산을 해야 되는 여기 1, 2, 3, 4라고 하는 비어있는 부분들을 함수 계산 조건을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면 첫 번째 1번 지역에 대한 함수 계산은 추주 함수와 미드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드 중에 코드에 해당하는 필드 값이 필드의 두 번째 값이 1이면 안산, 2이면 부천, 안양이라고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드 함수는 텍스트의 중간에서 텍스트를 값을 가져오시는 함수고요. 일단 그 미드 함수의 결과값이 1이었을 때는 이렇게, 2였을 때는 이렇게, 3일 때 이렇게 보여주라고 하는 함수가 추주 함수시죠. 그러면 먼저 코드에서 두 번째 한 글자를 가져오는 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야 할 지역에 해당하는 셀들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단 메뉴 수식에 가시면 저희가 텍스트를 가져오셔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수식에 가서 보시면 미드 함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함수 마법사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져와야 할 값은 B5셀이신 거죠. 여기 저희가 셀을 선택해 주면 함수 마법사 창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그 코드 값에서 시작하는 건 중간 두 번째 글자인데 그 두 번째부터 한 글자일 건지 두 글자인지 세 글자일 건지 그래서 한 글자를 갖고 오면 그 결과 값은 2라고 이렇게 보여지십니다. 그래서 K2661 코드 값에서 앞에서부터 두 번째 왼쪽으로부터 두 번째 한 글자는 2 맞으시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미드 함수 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찾는 건 미드 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미드 함수 값이 2였을 때 뭔가요? 부천이라고 보여지게끔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미드 함수 값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 콜은 뺀 함수 값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잘라내기 하셔서 잘라두시고요. 궁극적으로 미드 함수 이용해서 보여줄 건 추주 함수시죠. 추주 함수는 수식 입력 중에 찾기 참조 영역에 있습니다. 추주 있으시죠. 추주 함수에서 저희가 아, 이용할 값은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미드 함수로 갖고 온 2라고 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B 5셀의 값은 지금 2인 거죠. 그래서 그 값이 지금은 2이지만 그 값이 만약에 1이었을 땐 뭐라고 보여주라고 했었나요? 안산이라고 보여주라고 했고요. 꼭 그리고 텍스트는 이렇게 따옴표 안에 넣으셔야 됩니다. 또 2일 때는 부천이라고 넣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3일 때는 안양이라고 보여주라고. 그래서 추주함수는 결과값이 1, 2, 3, 4로 나오실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1, 2, 3, 4로 해서 254가지의 경우의 수에 대해 정해준 값을 표출해주는 함수죠. 이게 지금은 미드 함수 값이 2이기 때문에 지금은 밸류가 2번에 해당하는 부천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여기 부천이라고 나오시죠. 확인 눌러주시면 부천이라고 나오셨고 나머지 셀에 대해서 자동 증감으로 수식이 복사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 끝을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엔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수식이 자동 증감으로 복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지금 B5셀로 되어 있으시죠. 그 다음 셀은 B6셀로 자동 증감으로 해서 계산되어서 여기서는 3이기 때문에 안양이라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되셨고 그 다음에 비고를 해보겠습니다. 비고는 랭크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국산 재료 사용 비율의 내림차수 순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랭크 함수는 1등, 2등, 3등을 구하시는 거죠. 어디냐면 국산 재료 사용 비율 중에서 95%가 차지하는 게 몇 등, 80%가 차지하는 게 몇 등이라는 걸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순위를 나타낼 셀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랭크 함수는 여기 수식 입력줄 여기 지금 선택돼서 나와 있질 않습니다. 랭크 함수는 여기 함수 삽입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랭크 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 삽입으로 들어가셔야지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들어오셔가지고요. 그다음에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왜냐하면 랭크가 2007 버전까지 있던 함수시고요. 2010 버전부터 랭크 EQ라고 바뀌셨거든요. 근데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름이 조금 바뀌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시험에서는 랭크 함수를 사용하려 했으니까 범주를 모두라고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모두라고 놓으시면 모든 함수가 알파벳 순서로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옮기지 마시고요. 마우스 휠로 빨리빨리 움직이셔서
여기 R까지 오셔갖고 랭크 함수, 그 다음에 2010 버전에서는 랭크 EQ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랭크 함수를 사용하시고 골라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랭크 함수 마법사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순위를 구하려는 값은 어디죠? 지금 첫 번째 셀에서는 95%에 해당하는 것이죠. H5셀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95%가 어떤 범위 내에서 1등인지 2등인지를 구하는 범위는 레퍼런스 범위시죠.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넣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 95%가 이 범위 내에서 내림 차순을 구할 건지 오름 차순을 구할 건지, 그러니까 큰 수가 위로 가게 할 건지 아래로 가게 할 건지. 그래서 오더에서 보시면 오더를 클릭하시면 함수 마법사가 사용하시기 편리한 점 중에 저희가 뭐 내림차순이 1인지 2인지 헷갈리시잖아요. 근데 오더를 클릭하는 순간 여기 나오십니다. 0으로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 1 같은 값을 넣어주면 오름차순이라고, 그러면 0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겠죠. 그랬더니 이 랭크 함수에서 H5셀은 이 범위에서 1등이라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1등 맞으시죠?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 1등이라고 나오실 텐데 이렇게 닫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 그 ITQ 문제에 랭크 함수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랭크 함수 사용하실 때 정말 주의하실 건 이 해당하는 셀은 H5셀이 맞는데요. 이 범위를 구하는 셀은 이 첫 번째 셀에 해당해서는 이 범위가 해서 정확한 1등이 나오지만 이 첫 번째 셀이 저희가 자동 증감으로 복사하실 거잖아요. 매 셀마다 저희가 랭크 함수를 넣어주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증감으로 수식을 복사해 줄 건데 만약에 H5셀이 자동 증감하면 H6, 7, 8 이렇게 넘어가는 건 맞는데 범위가 이 등수를 구하는 범위도 복사가 되면서 자동 증감으로 이 두 번째 행은 H6부터 H13. 그러니까 범위, 이 등수를 구하는 범위는 무조건 정해져 있는데 자동 증감하면 밑으로 내려가시겠죠. 그래서 범위는 무조건 절대 참조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H5 앞에서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 자동 증감 복사가 수식이 복사가 되더라도 절대로 이 주소는 자동 증감 못하게 절대 참조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H12 앞에서도 F4 버튼을 눌러가지고 무조건 절대 주소로 넣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첫 번째 주소는 지금 1등 맞으시죠? 아유, 지금 선택이 풀렸네요. 이런 선택을 다시 하시고 그다음 수식 입력 줄에서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자동 증감으로 복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을 클릭하시면 H5셀이 이 범위 내에서 1등이신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두 번째 행을 클릭해 보시면 H6셀 80%가 지금 자동 증감으로 범위에 해당하는 랭크 함수 순위를 매기는 범위에 해당하는 범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절대 참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앞에 주소만 바뀌었고 범위는 절대 참조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랭크 함수 사용하실 때는 그 순위를 매기는 범위는 꼭 절대 참조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 해보겠습니다. 핫도그의 창업 개수, 창업 항목이 핫도그가 있고 떡갈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핫도그에 해당하는 창업이 몇 개인지 개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1이면 1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 개수를 dCount 함수로 계산한 다음에 결합 연산자를 사용해서 뒤에다가 개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Count로 계산하면 숫자로 나오시잖아요. 1, 2, 3, 4로. 거기다 결합 연산자로 개를 붙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D로 시작하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이십니다. 그래서 일단 이 13제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여기서 나와 있지 않으시고 함수 삽입에 들어가셔서 램크 함수와 데이터베이스는 꼭 함수 삽입으로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범주를 데이터베이스로 놓으시면 D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쭉 나오시고요. 저희가 찾고자 하는 것은 dCount입니다. 저희는 dCount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가지고 dCount 그 함수 마법사에 들어오셨고요.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정해 주실 때 저희가 지금 구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요 항목 부분이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만 선택했을 때는 어딘가요? 필드가 한 개니까 여기 필드 1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넣으신 다음에 범위를 그냥 이렇게 그냥 쭉 다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주의하실 건 꼭 선택을 잡으실 때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나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조건의 범위를 선택하실 때 필드명이 꼭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필드명을 포함해서 넓게 잡으셔도 되고요. 아까 같이 핫도그 하나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잡아주시고 핫도그가 있는 항목이 있는 곳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필드입니다. 네 번째라고 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한 줄만 잡았으면 필드를 1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이 네 번째 필드에서 어떤 걸 찾냐면 핫도그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때 주의하실 건 필드명이랑 항목이랑 이렇게 꼭 같이 놔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필드명과 함께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핫도그가 첫 번째 줄에 있기 때문에 필드랑 같이 잡을 수 있죠. 그래서 ITQ 문제 나오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첫 번째 줄에 있는 항목만 시험 문제로 나오십니다. 만약에 이게 그래야지 필드명이랑 같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뭐 떡갈비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항목하고 그다음에 떡갈비에서 이렇게 두 줄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따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ITQ 문제는 항상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함수 문제는 꼭 첫 번째 줄에 있는 조건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지금 세 개라고 나오셨죠? 근데 그 뒤에다가 개자를 붙여야 되는데 결합 연산자는 어디서 사용하시냐면 수식 입력 줄에서 디카운트 함수 뒤에다가 키보드의 결합 연산자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무조건 다운표 안에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개라고 넣어주시고 이러고 나서 엔터를 쳐주시면 세 개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떡볶이 창업 비용의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sum if와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떡볶이 창업 비용의 평균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떡볶이에 해당하는 여기 지금 떡볶이가 두 개가 있으시잖아요. 해당하는 창업 비용이 여기 지금 두 개가 있으시죠.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두 개니까 나누기 2를 해줘야 평균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갖다가 d 에버리지 함수라던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sum if와 count if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sum if는 어떤 건가요? 조건에 맞는 것만 더해주는 거죠. 창업 비용 중에서 떡볶이에 해당하는 창업 비용만 더해준 값이 sum if를 이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찾아주는 거죠. 항목 중에서 떡볶이가 몇 개인지를 찾으시면 개수가 나오시겠죠. 그러면은 창업비용 떡볶이 창업비용 두 개 더한 것과 그 다음에 떡볶이 항목 개수 두 개를 나눠주면은 평균이 되시겠죠.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이렇게 문제가 곧잘 나오십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sum if부터 구하겠습니다. sum if 함수는 수식에서 여기 수학 함수, 수학 삼각 함수에 있으시고요. 쭉 내려가지고 sum if 함수를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있으시죠. 클릭하셔서 sum if 함수 마법사에 들어와서 저희가 처음에 렌지를 물어봅니다.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어보시는 거죠. 저희가 하는 건 항목에 해당하는 거죠. 이 조건을 넣어주시고 이 항목에 해당하는 조건 필드명을 안 넣으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여기서는 넣으셔도 상관없고 안 넣으셔도 상관없고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해당하는 무슨 조건이신가요? 떡볶이를 저희가 찾는 거죠. 그래서 떡볶이라고 이렇게 따옴표 안에 넣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항목에서 그 다음에 떡볶이를 구하는데 근데 계산해야 할 떡볶이 항목에 맞는 이 떡볶이에 해당하는 썸을 더하게 해야 할 항목은 어디냐고 물어보셨죠. 창업 비용이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잡아주시면 이 항목 중에서 항목은 저희가 아까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항목이라고 나왔습니다. 항목 중에서 떡볶이에 해당하는 것만 이 sum range 이 선택한 범위 내에서 떡볶이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서 더해지시겠죠. 그래서 그럼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떡볶이 두 개 더해서 값이 나오셨죠. 확인하시면 sum if로 계산한 값이 나오셨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구해야 할 거는 이 더해진 값을 뭐로 나누시나요? 떡볶이 개수로 나누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서 나누기를 넣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뭘로 나누시냐면 카운트 if로 구한 떡볶이 개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카운트 if 함수는 여기 통계 쪽에 있으십니다. 통계를 함수 추가해 가서 통계에 가시면 카운트 if가 있으시죠. 카운트 if를 클릭하셔서 범위를 구해주시는데 찾는 범위는 저희가 항목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인 거고요. 이 중에서 찾고자 하는 개수는 어디신 거죠? 떡볶이시죠. 다운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떡볶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라고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아까 그 떡볶이에 해당하는 창업비용 더한 거 8,400만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그 다음에 떡볶이에 해당하는 항목이 두 개니까 2로 나눠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천 단위 구분기호가 없으시죠? 그래서 홈에 가셔가지고 천 단위 구분기호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 해보겠습니다. 5번은 최대 인테리어 함수입니다. 맥스 함수를 이용하는 거. 왜냐하면 인테리어 경비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어느 건지 찾는 건데 가장 쉬운 문제시죠. 함수 계산에서 항상 맥스 함수, 그다음 제일 큰 수, 제일 작은 수 이런 문제가 항상 여기 5번의 위치에서 나오시는데요. 제일 쉬운 함수십니다. 선택을 하시고 수식에 가셔서 제일 크다 작다 구하는 건 함수 추가해 가셔갖고 통계해 보시면 그다음에 여기에 맥스 함수가 있으시죠. 맥스 함수 클릭하셔가지고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인테리어 경비 부분이시죠. 그래서 범위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범위 내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더니 2만 원이 나오셨네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2만 원은 아니고 2만 1,000원이시네요. 요 값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문제는 항상 똑같이 나오시는 vlook 함수, vlookup 함수라고 이용하는 그 H14셀에 있는 선택한 코드에 맞는 인테리어 경비를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저희가 H14셀은 어떻게 만드셨나요? 여기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의해서 이렇게 목록으로 이 14셀의 값이 한 가지 고정된 게 아니라 매번 바뀌시잖아요. 이렇게 바뀔 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경비 값이 요게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할 때마다 여기가 바뀌시는 거죠. 그러면 제14세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세로로 된 표에서 해당하는 값을 찾아오는 함수가 vlookup 함수입니다. lookup은 검색하다는 뜻이죠. v는 vertical, 세로로 된 표에서 값을 검색해 오는 게 vlookup 함수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찾기 참조 영역에 가시면 vlookup 함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선택을 잡아주는데 저희가 찾고자 하는 값은 어딘 건가요? H14셀. 이 값이 목록이 바뀔 때마다 찾아오셔야 되는데 이 값을 찾아와야 할 범위 값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올 범위를 물어보시는데 이 범위를 잡으실 때 vlookup 사용을 하실 때 주의하실 건 이 코드가 해당하는 여기 H14셀에 들어가는 코드가 첫 번째, 만약에 코드가 들어갔었으면 코드부터 잡으시면 되고요. 항목부터 들어갔으면 항목부터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H14셀에 있는 값이 첫 번째 열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경비가 여기까지 있으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열이 H14셀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는 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찾고자 하는 값이 있는 열까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어디에 있나요? 어떤 열에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시죠. 그러면 이 데이터 중에서 여섯 번째 값을 찾아올 건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찾아올 거냐면, 여기 클릭하시면 레인지 룩업을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false라고 넣으셔야 되고요. 비슷한 값을 근사치를 찾을 때는 true라고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 코드에 맞는 정확한 인테리어 경비가 나오셔야 되니까 꼭 false라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안 넣어주시면 근사치를 찾아와서 에러가 나십니다. 그러니까 꼭 넣어주시면 지금 첫 번째 코드에 해당하는 값은 10,000원 맞으시죠? 정확하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룩업 함수가 찾아지셨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여기 코드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해당하는 코드 값에 해당하는 값으로 계속 바뀌어서 나오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홈에 가셔가지고 회계 형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소수점을 없애주시고요. 그래서 천 단위 구분 기호까지 넣어주시면 지금 함수 계산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조건부 수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업 비용이 6천만 원 이상인 행 전체의 서식에다가 파랑과 굵게를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창업 비용 자체가 6천만 원 이상인 거 지금 두 개밖에 없으시네요. 그 행에 대해서 파랗고 굵게 주라고. 근데 저희가 뭐 색깔을 하시면 안 되고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해당하는 저희가 바꿔야 하는 창업 비용이 해당하는
그 데이터가 있는 셀만 이렇게 가운데 필드명은 필요 없으신 거고요. 왜냐하면 숫자가 없으시잖아요. 창업 비용 값이 있는 필드를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 그 줄을 전체를 다 색깔을 바꾸실 거기 때문에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홈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가셔가지고 새 규칙을 클릭하신 다음에 저희가 조건을 넣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값이 6천만 원 이상인 걸로 넣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지정하십니다. 근데 어떤 값이냐면 창업 비용이라 그랬죠. 여기다 선식을 넣어주시고 이퀄 넣어주신다. 수식을 넣으실 거니까 이퀄 넣어주시고 창업 비용에 해당하는 거 F5셀이신 거죠. F5셀이 아까 뭐 이상이셨죠? 6천만 원. 예, 이렇게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해 주시는데 어떻게 주라고 했나요? 색깔은 파란색을 주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굵게 주라고 했습니다. 요렇게 보이도록 주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닫으시면 딱 한 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닫으시면 이 조건에 맞는 걸 찾으시는 게 첫 번째 줄 하나만 딱 검색하고 첫 번째 지금 6천만 원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서식이 에러가 나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줄만 왜 찾냐면 전체 범위를 다 찾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줄만 찾는 이유가 지금 F5셀이 절대 주소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한 줄밖에 찾아보지 엑셀에서 한 줄만 검색하고 말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어떻게 주셔야냐면 O 앞에 있는 절대 주소를 빼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F 앞에 있는 절대 주소도 빼주시면 어떻게 되시는가요? 그러니까 F셀이 창업 비용이 아니라 모든 열을 다 검사하고 모든 행을 다 검사하시겠죠.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고 열은 고정입니다. 열은 F셀이 고정인데 행은 선택된 부분에서 5, 6, 7, 8, 9 검색을 해서 6천만 원 이상인지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넣어 주실 때 열은 절대 참조로 넣어 주시고 행은 그 상대 참조로 넣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지금 6천만 원인 행을 두 개 찾아서 두 개만 파란 색깔로 진하게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 작업의 함수 계산을 완성했습니다.